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계신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은퇴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확실한 은퇴 준비 노하우, 오늘 보험플랜 119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잘 보이시죠? 확실한 위험.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거는 정말 100%다. 확실한 위험이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어보시는 암도 3명 중에 1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정말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은퇴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정말 확실한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할지 준비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이 되면서 많은 보험회사에서 많은 규정들을 바꾸고 그런 정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저축에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점은 연금보험의 가입자들에게 환급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대거 많이 낮췄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할 만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배경으로는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5년 이내에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20%의 인구가 한꺼번에 모두 다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왔는데요. 은퇴를 딱 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여태까지 친구들이랑 여행 못했던 거, 가족여행 이런 거만 계획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65세 전후에는 아주 활동적인 시기를 맞이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시면은 그 다음에는 회상의 시기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85세 이후에는 간호의 시기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많은 문서에서 이렇게 문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산을 구성을 하실 때 65세 전후에 왕성하게 어쨌든 내가 그래도 건강하시고 무릎에 아직 인공관절 수술하시기 전에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틀니하시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은퇴 자금을 이렇게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 마련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204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인구가 40%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경제활동하는 한 분이 노령인구 4분을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되면 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70세에서 100세까지 국민연금이랑 사회적으로 해주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빼고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고 싶다.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게 자식이 주던 연금이 주던 70살부터 100살까지 꼬박꼬박 매월 100만 원씩 받게 하려면 대체 얼마의 목돈을 만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5억? 3억?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답은요. 1억 9,500만 원만 있으면 평생토록 나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드네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70세부터 100세까지 끊이지 않도록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쓰시는데 목돈으로는 1억 9천만 원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것들은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서 1억 9천만 원이 적립금이 쌓이도록 이렇게만 연금을 만든다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신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전 세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산이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에 아직도 70%에 해당하는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노후가 되시면 영모기지론을 쓰시던 아니면 주택을 판매를 하시던 내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은퇴 자산을 위해서 부동산 자산을 옮겨야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거를 많이 받아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의 펀드만 한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가면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숫자도 많고 글씨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설정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는 게 다른 거 다 빼고요.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게 설정일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동안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잘 돈을 불입을 하고 있다. 이러면 특별하게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 2015년에 새로 만들어진 금융상품도 있고요. 2005년부터 출발한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2005년부터 만들어져서 12년 동안 꾸준히 잘 관리가 되어 온 설정일이 굉장히 오래된 상품을 고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순자산액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덩어리 돈이 한 10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운영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산 자체가 1조 이상 이렇게 불어나 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걸로 1조 8천억 이렇게 자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설정일과 순자산액만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신다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10%의 수익률은 당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익률인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히스토리를 아시면 좋기 때문에요. 과거의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자산운용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금리가 많이 낮다고 해도 채권에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요. 해외에 잘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고 국내의 우량주에 잘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괜찮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운용사들이 어디에다가 운영을 잘하는지 요거까지만 보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공부에 대한 기초는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효과는요. 다른 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돈을 낼 때 내 돈에서 수수료를 16% 떼는 회사하고 9% 떼는 회사하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수수료가 작으면 좋겠죠. 추가 납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두 번째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저쪽에 그래프로 제가 표시를 해갖고 왔는데요. 초록색처럼 수수료를 다 떼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신 분하고 주황색처럼 이만큼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결국 내 돈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추가 납입 수수료도 저 그래프처럼 잘 활용하셔서 수수료를 덜 떼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표들은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수수료를 덜 떼서 이왕이면 내 돈이 많이 되는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이신 분이요. 1억 9,500만 원이면
충분히 100만 원씩 쭉 쓸 수가 있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월납을 얼마씩 납입을 해야 그 목돈이 만들어질까를 궁금하신데 우선은 요렇게 답을 드리자면 한 65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충분히 100만 원씩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은퇴자산이 마련된다는 거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은퇴는요. 20세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6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시작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있는 분들은요. 한꺼번에 부모님이 4억을 주시기 쉬우신가요? 아니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 쉬울까요? 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10만 원씩 30년을 납입을 하시면 70세부터 4억이라는 은퇴자산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돈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20대부터 길게 준비를 하셔서 4억의 은퇴자산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대 너무 훌륭하죠. 10만 원씩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2억이라는 돈이 과거에도 억대는 큰 돈이었고요. 지금 가치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지만 통장에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1억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10만 원으로 2억의 은퇴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빨리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0대, 50대로 오시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셔서 9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50대이신 분들이 10만 원 쓰는 거 너무 쉽지만 4천만 원을 통장에 두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20만 원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나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20만 원에 납입을 하시면 8억이라는 은퇴자산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퇴자산으로 8억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을 하신다 그러면 은퇴자금 10억 이상 이렇게 플랜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고요. 이거는 이 연령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즈가 없는 것 같고요. 이 20대, 30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60대 전후 70대에 계신 분들 자제분들이 요 연령대에 들어가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잘 공부를 하셔서 알려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 오시면 20만 원씩 10년을 준비를 하셔도요. 은퇴자금이 1억, 1억 8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금리가 높은 상품, 설정일이 오래된 것, 자산 규모가 큰 상품 이런 것들을 잘 고르시면은 작은 돈으로 훌륭한 노후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 맞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막상 오늘 당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하고 노후가 돼서 30대 할 거 다 하고 40대 이렇게 되면 노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셨을 때 빨리 찾아보고 빨리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이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정보에 대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오늘 함께 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죠. 남편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 보니까 다 상해, 재해, 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이거를 그냥 냅둬야 되는지, 보험료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해제하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질병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보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 상해, 재해, 이런 것만 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그 남편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50이에요. 올해 50이시고, 혹시 네. 자녀분들이 네. 사회생활을 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어릴까요? 아직 사회까지는 예. 못 보나. 예. 10대 정도 될까요? 20대? 네네네. 예.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남편분께서 네. 지금 2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보험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생명에서 퍼펙트 통합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이거 맞으시죠? 그리고 작년에 네. KB손해보험에서 더드림 매직 상해보험 요거 97,000원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는 한 28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30만 원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네. 오늘 보장 내역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좀 봐드릴 텐데 혹시 네. 남편분께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요리사예요. 요리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쉰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상해보험, 상해 쪽으로 진단비만 좀 많이 준비된 것 같아서 잘 가입한 건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수경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1인 가족에 지금 배우자분 혼자만 28만 7천 원이라는 돈이 납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4인 기준으로 보면 아마 보험료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그쵸. 네. 아마 100만 원 정도가 거의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선 네. 삼성생명의 퍼펙트 보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CI 보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도 CI 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CI 보험이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보험은 없고요. 네. 대한민국에 나쁜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CI 보험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중대한 질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많이 안 받으셨죠. 네. 그다음에 병원 가는 걸 많이 꺼렸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병원 자주 가시고요. 나라에서도 건강검진도 하시고 회사에서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네. 그러면 중대한 질병이 가기 전에 먼저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한 질병으로 보상받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것에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네. 지금 갖고 있었던 상품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었을 때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 우리 시청자님이 놓친 게 뭐가 있냐면 네. 오히려 그 당시에 CI 보험을 가입할 때 80% 지급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50%밖에 지급을 선택 안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주계약이 지금 5천인데 네. 2,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려고 19만 원을 넘는 돈을 낸다라는 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CI인지 아닌지, 나 CI라고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보면 CI인 줄 알아요? 아, 그쵸. 회사마다 아주 많이 그 상품들을 바꿨는데요. 어떤 회사는 CI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렇게 퍼펙트 통합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이 바로 CI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CI보험이 적혀있질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0% 상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웠어요. 그러면 오히려 진단비 4,000을 받고 가면 오히려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게 조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17년도에 지금 배우자분이 요리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해보험, 그래서 그런지 상해보험을 97,000원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안에 그 내용을 봤더니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 적립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적립금도 그 안에 사업비가 있어서 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지 않아도 내가 저축을 해도요, 거기에 있는 내 사업비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가 냈던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내가 냈던 돈을 온전하게 다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정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받는 돈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답을 네. 이제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네. 네.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들어가져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 상품이라서 네. 주계약을 조금 낮추시고요. 주계약을 한 2,000인가 3,000 정도를 낮추시면 보험료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계약과 그다음에 실손보험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특약들은 전부 없애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다 없어도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아, 10만 원이나 줄어요? 네,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상해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이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가입한 최근에 지가 가입했던 상품이라서 그냥 정리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저희 신랑이 요리사인데 그럼 뭐를 좀, 그쵸. 상해보다는, 좀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요리 직업을 하다 보면 상해 네. 쪽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새로 보완하는 형태에서 지금 있었던 것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가능하군요. 그러면 잉여자금 같은 경우가 한 19만 원 정도, 19만 원 이상 정도가 잉여자금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걸 보완하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완을 하시냐면, 지금은 상품들이 그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상품들이 훨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아, 자, 그래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지금 나이를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뇌혈관, 심혈관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셔요. 시청자님,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네. 우리 뇌혈관에 관련된 부분이 100명의 그 환자분 중에 50명 이상이 뇌경색 환자라고 해요. 아,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었을 경우에는 10원 한 푼도 보상이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걸 만약에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19만 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으면 우리 시청자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럼 이것도 그냥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에 네. 의료 실손보험이 있어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감액하고 유지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아. 그래서 저해지 환급으로요. 준비를 네. 어떻게 하시냐면 암 2,000 정도를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뇌졸중 각각 2,000만 원씩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네. 플러스 알파 질병 후유장애까지 3%부터 100%까지가 3,00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네.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그렇게 그러면 해도요. 얼마 보험료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한 6만 원 정도 이상의 보험료가 절감이 돼요. 아, 6만 원 이상? 예, 그럼 6만 원 정도 매달 절감되면 우리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우리 그러네요. 화장품 하나 사는 거 달달달 떨잖아요. 그쵸. 그러면 6만 원 줄어서 예. 외식을 해도 되고요. 6만 원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종잣돈을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28만 7천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요. 네. 보장의 범위도 넓으면서 보험료는 낮추고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내가 잉여자금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겠네요, 이거. 우리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예.
제가 고민하는 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보험도 줄고, 네네. 네, 일단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네. 예, 좋네요. 아, 네. 저희도 굉장히 제가 상담하고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예. 네네. 시청자님. 그 잉여자금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네네. 되는지. 그 잉여자금 네. 같은 경우는요, 6만 원 정도, 네. 6만 한 7천 원 정도가 잉여자금이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3만 3천 원 정도를 보태셔가지고요. 예. 지금 연령대가 젊으시니까 예. 연금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연금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금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아프거나 네. 다치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늙어가는 건 반드시 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 준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네네. 오늘 두 건의 보험이 남편분께서 있으셔서 저희가 좀 풀어드렸는데 그 KB 손해보험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쵸. 뭐 정리를 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적립금이 너무 많다. 그냥 저금통에 저금하는 것만으로도 원금 보장이 되는데 이 보험은 오히려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해하셨죠? 네네. 예,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 잘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저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342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간략하게 남기셨는데요. 일반 연금과 변액 연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구영본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일반 연금, 변액 연금, 연금이 있으시거나 준비를 하실 예정인 분이라면 다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운영 방식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연금은 내가 내는 보험료를 공시 이율에 불이해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노후에 연금을 받는 형태고요. 변액 연금이라는 건 내가 똑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이 납입한 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가입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액이라는 부분은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변액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운영 방식인데 실제 요 안에 중도 인출이나 아니면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5% 정도 되잖아요. 네네. 지금 시기에는 변액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풀어봤고요. 문자 또 하나 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9937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문자에 남기셔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6바늘을 꿰맸습니다. KB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았는데요. MG 질병보험은 시술이다 라면서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보험사마다 시술과 수술의 기준이 다른 건가요? 라고 적으셨어요. 황순영 전문가님. 네. 예. 지금 굉장히 그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오면 화가 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실손보험에서 나가는 건 이유는 뭐냐면 실손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나가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인데 요새 협착증이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뭐냐면 신경 감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가시면서 수술이라는 기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시술과 수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하면 예전의 수술 같은 경우는 개복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의 수술은 시술은 예전의 수술을 지금의 시술이라고 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디스크 수술이라는 만약에 부분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은 안 나갈 것 같고요. 질병 수술이라고 되어 있으면 협착증은 무조건 질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수술이나 시술이나 어느 보험사마다 약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 수술이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히 보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궁금하시면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진단서를
저희 그 방송국에다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거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추후에 안내를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문자로 남겨주셨는데 추가적인 사항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더 깊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전화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예. 두 개 보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신보험이고, 하나는 연금보험이에요. 아, 예. 네, 종신보험이, 특약이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또 갱신되는 게 있는데, 보험료 부분도 부담되고 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보험이,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 이제 변액연금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예. 공시 이율이라서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는데, 예. 네, 그래서 보험을 더 추가하는 건 힘들긴 한데, 좀 합리적으로 좀 제안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오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그래도 네네.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일찍 연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 참 잘하셨구나,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보내주신 두 건의 증권이 시청자님 보험이신 거죠? 네. 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2008년도에 교보생명에서 유니버셜 CI 보험 가입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3년 전쯤이겠어요. 2014년도에 NH농협생명에서 NH파워자유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총 두 맞아요. 건이 있으시고요. 혹시 네.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지금 약 드시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지금 그렇진 잠깐 않으시고?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예. 그러세요. 네네. 시청자님 40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작진께. 45입니다. 네. 예, 45이시고요. 네. 저희 그럼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5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특약이 잘 되어 있는 건지 또 보험료가 갱신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지금 연금보험까지 한 달에 31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보험금이 더 늘어나는 건 부담스러운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구영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황사가 많이 심한데 미세먼지도 네. 심하고 밖에 다니시기 좀 힘드시죠? 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마스크 하나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대형 마트에 가시면 마스크에 숫자 90이라는 번호가 적힌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게 가격도 좀 저렴하고 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마스크 사장님 아니시죠? 제가 마스크 사장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 마스크를 제가 뜬금없이 지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네.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렇게 주변에 권유로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추천해 주신 분 아니면 주변에서 가입하신 이런 형태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마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네. 교보에 CI 종신보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 종신보험은 일단 세 가지만 짚어드리면 시청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보험의 CI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CI가 보장받기 어렵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들어본 적 많죠.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네. 이 CI 보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 중대한 부분, 즉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때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진단비와는 좀 다른 형태의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기가 조금은 어렵다. 두 번째, 현재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되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네. 네. 만약에 이게 혹시나 사망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망하면 1억 나오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입하신 이 보험은 80% 지급형이기 때문에 가입은 1억을 하셨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8천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이 부분은 가입을 하실 때 50%형, 80%형, 100%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상품마다 아니면 보험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어떤 걸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가입된 지급률에 따라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망에 대해서는 무조건 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원래 가입 금액은 1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급 형태가 80% 보장형이기 때문에 80%만 받게 되어 있는 형태시죠. 준비한 암 이런 거 저도요. 받았을 때가 80%를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주계약이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암 진단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암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암에 걸렸을 때 일반암을 가입하시면 5천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 내가 80%, 50%라는 퍼센테이지가 옆에 적혀 있다면 실제 가입하신 금액의 그 퍼센테이지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받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기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네네. 네, 제가 지금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그 CI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시청자님도 CI 보험이셨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사망값 때문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중대한 질병이었을 때 위해서 들었을까요? 그거 다 되는 걸로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망시는 1억이라고 들었고요. 네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가장이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주부예요. 그렇죠. 주부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상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혼자의 보험료도 68만 원 정도, 16만 8천 원 정도가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려 사망을 놓고 본다면 여성의 사망값 1억이에요. 네. 남성의 사망값이 1억, 2억 정도면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주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사망값이 너무 좀 더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내가 이걸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보험료도 많이 나가면서 보장의 범위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보장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은 어떨까요? 요걸 좀 정리했으면 게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좀 감액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 우리 전문가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가입하신 특약 부분이거든요. 준비되신 요 특약 내용에 보면 요 준비하실 당시에 이번 특약 같은 경우 좀 상당히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장 중에는 뇌출혈, 제한적인 보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순영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험을 좀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을 감액을 좀 하고 실손보험은 현재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유지를 좀 하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약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 삭제된 특약을 현재 그 저해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장기간 현재 80세 만기형이 되어 있는 부분을 100세로 좀 길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일부 보장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만 또 정리해드리면 모든 보장을 정리했을 때 현재 16만 원대에서 9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새롭게 준비하는 특약 부분이 5만 원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16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2만 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는 발생됩니다. 이 2만 원 절약한 부분은 현재 농협에 준비되신 연금에 이제 재투자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가입하신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배당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이 유배당 상품으로 준비하신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가입했어요. 이걸 안산. 예. 네네. 유배당을 왜 먼저 여쭤봤냐면 네. 가입하실 당시에 공시율이 3.7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약 1% 정도 떨어진 2.7%, 8%대의 아마 연금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시율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되는 이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은 이율이 좋았을 때 10%, 20%에서 지금은 은행금리 1%대로 떨어졌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그러시니까 가입하셨을 때보다 분명히 이율은 떨어진 부분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거는, 가입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공시율이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변액 연금을 준비하시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액 연금은 현재 내가 낸 이 보험료를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CI 보험에서 2만 원 정도를 절약을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농협에는 15만 원을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 15만 원을 그대로 변액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고 CI에서 절약된 2만 원을 준비하시면 약 17만 원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약간 3만 원 정도만 추가하신다면 20만 원 정도 노후 준비 자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드렸는데 시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CI 보험 중간에 그렇게 감액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약돼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시청자님,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이 발생될 거고요. 그 대신에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건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가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보장의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변액연금 얘기하셨는데, 연금을 가입하시는 목적이 훗날 나중에 돈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입했던 이 보험은요, 많이 안 주세요. 내가 냈던 거 그냥 돌려받아요. 그러면 연금의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 상품이에요. 그래서 변액 상품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요, 상담하셔서 우리 시청자님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지금 해지해서 지금 해지해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판단하시기에 더 쉬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하나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97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 남치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황순영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거예요. 왜 뇌졸중은 없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거의 지금 간편보험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뇌출혈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올 수 있는 확률을 놓고 본다면 뇌경색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손해율이 클 것 같으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올 수 있는 게 심혈관, 뇌혈관,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관련된 합병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클 것 같으니까 뇌출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뇌졸중을 무려 1,000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일부 회사가 한 500만 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회사가 1,000만 원 정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에게는 아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이렇게 병의 정도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간편보험이라는 건 3, 2, 5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안에 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뭐 재진단, 아니면 2년 이내 수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관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2997님께서는 더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641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읽어보시죠. 30대 여성입니다. 종신보험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구영본 전문가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사망보험을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도 전환해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 종신보험 안에 다른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가 사망과 평상시 살아있을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생활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생활비를 내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뽑았을 수 있는 인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하실 때부터 생활비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생활비를 받아 쓰시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가족분들을 책임지시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똑똑한 종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게요. 4717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갑상선이 좋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암보험은 보상 금액이 적고요. 갑상선 암 담보 1,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적으셨네요. 황수영 전문가님.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은요, 방송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베테랑일 것 같아요. 올해 제가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네. 이 갑상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1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비에 이제 얼마 전에 아시는 분도 갑상선 암으로 하셨는데 일부 소액밖에 받지 못했어요.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갑상선 암을 1,000만 원 정도까지 보장해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갑상선 암도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셔서 상담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갑상선 관련해서 무슨 결절이 있다든지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가입이 좀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결절 같은 경우는 갑상선은 저도 결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스러운데요. 이 결절이 결과적으로는 갑상선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할까요, 안 할까요? 부담보를 설정하기.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갑상선 암도 1,000만 원까지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못해드린 해결은 방송 끝난 이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